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오후인데요. 미리 영상을 찍어 놓겠습니다. 고고TV는 정치 취향 방송입니다. 연예인을 다루지도 않고 성적인 문제도 다루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정권을 찾아오자는 합리적인 보수 방송입니다. 고고TV가 이번에 그 12월 달에 연말에 한 3, 4일 동안 고고TV에게 너무 고고TV 진행이 힘드니 자율구독료와 구독료 좀 보내달라고 뜻이 같으신 분들만 호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유 있으신 분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행비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진행비가. 이런 방송한다고 쓰잘데없는 쓰레기 댓글은 달지 마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모두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윤희숙이가 첫 번째, 제가 썸네일은 박형준과 이현주 누가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것인가 하고 달았죠. 첫 번째, 지금 현재 12월 18일 오후 현재 추미애가 경질이 됐느냐 말았느냐 설랑설레 많죠. 추미애는 경질된 거 아니에요. 그냥 추미애는 지 성질에 못 이겨서 문씨하고 협상을 하다가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당신에게 충성을 했으니 다음 자리를 어떤 걸 보장하겠느냐 할 적에 문씨와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표 낸다 그러면 그냥 사표 던지면 되고 경질시키면 되지. 문재인이가 70분을 만났다 그러죠. 거기서 비딩이 있었을 것이고 문재인이가 이때까지 임무를 완성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추씨가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냐, 대선에 나올 것이냐, 또 흥미로운 기사를 언론에서 쏟아내죠. 호기심으로. 나오면 땡큐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못 나올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나오면 땡큐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이 정직 2개월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이 윤석열 내주 복귀 확정 또 씹어먹는데 그렇게 방송하면 안 돼요. 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조미연 판사의 복구할 수 없는 손실, 그거나 또는 코카콜라, 그죠? 코카콜라 징계위에 대해서 또 언론의 조선일보 호기심 기사로 다루는데 내주에 봐야 돼요. 빨리 열리면은 다음 주라도 윤석열의 정직 2개월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심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호재다.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한테는 윤석열이 직무 정지를 갖다가 해지할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썸네일을 다른 유튜버 같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낚시하듯이 그렇게 달지 못해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양심상 못 달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구독자 조회수 늘려서 돈 벌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만 방송하고, 그죠? 되도록이면은 아둔한 머리로 이 무식한 여명이 예측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윤희숙이가,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공관위원으로 합류했다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장에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언론이 다르죠. 그럴 정도로 윤희숙은 지금 국민들의 각인된, 초선 의원입니다. 저는 윤희숙이가 이거 한석 잃어봐야 뭐해. 근데 윤희숙이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양의 도를 발휘해서 나는 서울시장감이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김종인 씨가 눌려 앉힌 게 아니고. 그래서 정진석이가 공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김미애, 윤희숙 이런 친구를 갖다가 이제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 하고 어제부터 기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윤희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진석이가 지금 최다선이죠. 그죠? 최다선이고. 그런데 정진석, 윤희숙, 김미애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공관 위료를 갖다 구성하는 것은 딱 보면 나오죠. 중도로 간다. 그죠? 중도 확장으로 간다. 서울은 60%, 35%가 전라 출신이며, 그죠? 중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로 간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결론을 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과거 수구 꼴통들하고 또는 경북 지역 또는 주호영이가 미스터 트롯이 2부가 지금 시작됐죠. 2부가. 그런데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경선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제가 그랬죠. 중고 신인도 뻘 속에 묻혀있던 중고 신인 보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중고 신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이 아는 신인이기 때문에 송가인 같은 보물이 안 나올 것이다 해서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는 힘들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전략 공천으로 들어간다. 경선은 붙이되 전략 공천으로 누구를 하나 집어넣는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게 오세훈이나 나경원 또는 뭐 유승민, 안철수를 갖다가 설득을 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유승민은 안 나와요. 안철수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오세훈이로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경원이는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고 너무 강한 발언을 해요. 그래 나경원이 가지고는 중도 확장으로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고고TV의 냉철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썸네일 제목대로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부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를 4개월 남았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세로는 박형준이가 됩니다. 현재 판세로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보선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해운, 김선동, 또 조원희, 그 다음에 성북구청장 했던 사람 또 한 명 누가 있는데 이해운이나 또는 김선동은 대중적인 파괴력이 없어요. 이해운이는 강남에서만 했었고 대중적인 파괴력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경제통이지만은 그리고 김선동은 대중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될 것이고 조은희 같은 경우도 경선에서 통과되면 모르지만 조은희도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서울시장은 곧 대권 반열에 가는 거니까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가 나오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나경원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경원이는 어느 순간 작년에 공수처법 또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강한 여전사의 이미지, 우파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요새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아마 오세훈이가 현재 시점으로 오세훈이가 마음만 돌려준다면 아마 오세훈이가 될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는. 그러나 새로운 신진 미래 세력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 아마 국민의힘 신진 세력이나 김종인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지금 박빙 열세 내지 박빙 우세로 가고 있어요. 압승의 조건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서울은 모든 조직은 민주당 것이지 국민의힘 과거 보수당의 조직은 지금 싹 망가져 있습니다. 중도 진보 쪽으로 확장하지 않으면은 서울시장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썸네일 다른 대로 이제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은 무조건 국민의힘이 가져옵니다. 부산이 야성의 도시입니다. 부산이 보수 쪽에서 정권을 찾으면은 가져오면은 진보층을 지지하고 진보층에서 정권을 가져오면은 보수층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부산은 원래 야성의 도시인데요. 넓게 보셔야 되죠. 그래 부산에는 것이 지금 많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알만한 사람도 박형준, 이은주, 그 다음에 뭐 박민식 똑똑하죠, 박민식. 그 다음에 뭐 이진복, 그 다음에 서병수는 망설이고 있고 또 다른 애들도 2명 나온 것 같은데 그 떨박한 장제원은 포기 선언을 했고 또 조경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런데 현재 거론되는 인물과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그 새로운 인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이. 그 김미애 같은 경우는 너무 대중성도 없고 파괴력이 없죠. 그죠? 그 친구가 나왔으면 하는데 자격이 안 돼요. 김미애는. 여공 출신에서 사실을 패스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로 올라가는 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죠? 자본 금융 시대입니다. 자본 금융 시대고, 그 다음에 3, 40년 전에 척박한 것을 딛고, 출세를 했다는 그런 것은 요새 젊은 세대들한테는 먹히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라떼 놀이죠. 라떼는 말이야, 너희들 같이 너희들과 달리 가난하게 공부를 하고 출세를 했어. 그 라떼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라떼 놀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국가 미래 버전과 금융과 그냥 지금 초단위로 변하는 세계 경영, 그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티브이가 하는 이런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물러나야 돼요. 우리는 20, 30, 40대에 우리가 가졌던 좋은 경험만 전수해주고, 그죠?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파 유튜브 수구 꼴통이라고 제가 맨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산 같은 데는 여론조사가 나오죠. 여권에서는 지금 김영춘이가 뭐 10몇 프로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 박형준이하고 이현주가 뭐 20몇 프로, 박형준이가 20몇 프로, 이현주가 10몇 프로 얻고 있죠. 두 개 합하면은 박형준이하고 이현주하고 합하면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당선되는데요. 시너지를 부산에서 젊은 시너지가 나와서 그게 서울과 연결되고 서울에서 승리하고서 대선까지 갖고 가야 됐는데 김종인 씨가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들은. 그런데 부산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부산만 일단 방송을 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형준이가 부산시장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박형준이가 경선에서 이깁니다. 이현주도 참 아까운 인물이죠. 그죠? 민주당 탈당하고 문재인을 저격하고 직격하고. 그죠? 그리고 문재인을 하여금 전체주의자다, 독재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그런 방송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시원하다, 사이다다 지지를 받았는데 박형준과 이현주가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선거 공약이라는 것이 도끼인 개낀 그게 그겁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 침체된 부산을 항구도시 싱가폴과 홍콩과 같은 그죠? 국제도시로 만들어서 부산 경제 부흥을 시키겠다. 똑같아요. 그 영춘이도 똑같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인물론이죠. 그죠? 인물론인데 이현주하고 박형준하고 인물론인데 제가 이현주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이현주가 괜찮은 친구예요. 상당히 똑똑하고 사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그죠? 쌍용의 국제 담당 이사로 있었죠. 쌍용인가 어딘가 쌍용일 거예요. 쌍용일 거야. 그런 S51인가 쌍용이죠. 그죠? 그런데 S51인 같다. S51 같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도 해보고 국제 변호사로서 사기업에도 대기업에도 다녀보고 정치에도 다녀보고 또 이현주가 대문재인 투쟁을 한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이현주는 그것만 가지면은 이현주가 박형준보다 오히려 남면이 있어요. 강한 투쟁성과 대중성에서는. 근데 박형준을 보면은 박형준도 대중성이 있죠. 그렇죠. 강직들에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합리적 보수 중도층에 대해서 계속 공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도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전번에 미통당에서 그런 대중성도 있고 파괴력은 솔직히 말해서 박형준보다 이현주가 낫죠. 이현주가 훨씬 더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게 많아요.
근데 지평을 널찍여 보면은 박형준은 쉽게 말해서 아웃복싱을 하고 이현주는 인파이터 복싱을 합니다. 인파이터하고 아웃복싱을 붙으면은 아웃복서가 이기는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박형준이 되느냐, 이현주는 되지 않을 것이냐 하면은 이현주 같은 경우는 광명을 버리고 부산으로 갔죠. 그죠? 그게 국민들의 내리에 박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TK, PK에서 당선된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크게 쳐주질 않아요. 차라리 이현주가 광명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으면은 오히려 낫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현주는 도피성으로 부산에 가서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이현주가 아직까지 인간적으로 성숙이 덜 됐어요. 이현주가 그 부산에서 영도 쪽에 그 김무성 지역구에 꼽히려 그랬다가 김무성이가 기존에 그 국회 출마자들과 경선을 해야 된다. 전략 공천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 김무성이를 수구 꼴통으로 박아버리잖아요. 들이받고 결국은 김영호를 믿었다가 황교안을 믿었다가 그게 목 나가고 부산 진구 나가서 떨어졌죠. 그죠? 인간적인 성숙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김무성 좋아하고 유승민 좋아하고 김정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 정치에서는 말이죠. 정치가 목적이 뭐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통합과 화합이 정치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통합 화합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막는 김무성이를 박아버렸다. 들이받아버렸다. 그죠? 거기서 이현주는 국민들한테, 부산 시민들한테, 누가 뭐래도 현재 부산 출신 중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김무성입니다. 그걸 받아버렸으니 잘 될 리가 있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걸 갖다가 한석을 내준 게 이현주다. 부산에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덜 성숙이 돼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현주가 안 되고 박형준이가 되는 문제는, 박형준은 지금 계속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고 있어요. 판을 잘 읽었다는 거죠. 지금 그 태극기 부대는 지금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파 유튜버나 또는 홍사리를 비롯한 그 수구 꼴통, 그 세력 3%도 안 됩니다. 그 세력 3%도 안 돼요. 이현주는 그걸 갖다가 대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박형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판을 잘 읽고 중도와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합리적 보수를 갖다가 계속 키우려고 그러고 있죠. 그게 전체 국민의 문재인을 물리치라는 전체 국민의 명령이에요. 합리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이성적인 보수를 가지고 중도층을 끌어들여라, 진보까지 무너뜨려야 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에요. 그래야지 집권할 수 있다. 국민의힘 야권이. 박형준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이현주는 아직도 자꾸 과거 세력만 믿고 유튜브를 출연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어필하려고 그러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유튜버입니다. 저는 유튜버인데 유튜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좌우, 극우, 극잡, 구석에 박혀 있는 것들은 절대 중도 확장성이 없다 그러죠. 그 친구들은 영향 못 미칩니다. 그러나 고고TV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보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고TV가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내 논조가 네이버 댓글에 많이 달리는 걸 봤어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먼저 달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모르고 방송했는지. 그렇죠? 합리적인 이성 지성들의 목소리가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 전국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TV가 유튜버의 관계로 보고 있으면은 이현주는 쉽게 말해서 돈벌이 자유우파를 자랑하는 돈벌이 유튜브를 들락달락하면서 지금 선거 전략을 펴고 있어요.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형준보다는.
그러니까 이현주가 출연하는 거 보면은 신의 한수, 이봉규, 정규재. 근데 정규재 너는 왜 부산 출마 안 하니? 부산 출마해야 되겠다. 계획을 해야겠다. 부산 출마해야겠다. 어거로 걸어놓고 돈 빨아먹더니 조회수 올리더니 넌 참 한심한 놈이야, 정규재 너는. 그래서 이현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전 국민들이 혐오하고 있는 일부 강성 우파만 제외한 그런 유튜브를 출연하면서 지금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는 면이 많아요. 제 유튜브에 박형준이하고 이현주 구독을 눌러놨기 때문에 계속 날라옵니다. 근데 박형준은 지금 유튜브도 누구를 찾아다니냐 하면은 합리적인 이성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문정부에 반대하면서 중도 외연화 확장을 깨할 수 있는 진중권이와의 대담을 하고, 그렇죠? 또는 중도 교수층, 합리적 보수층들하고 그 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둘이 실력은 누가 갖다 놔도 부산시정은 오고되고보다 잘해요. 이현주나 박형준이나. 그죠? 그래서 지금 강성 우파 구속으로 몰리는 우파 세력 한 100만 명을 갖다가 전국을 따져보시고 해외를 따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파 유튜브를 여기저기 막 시청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 구독자들은 옛날부터 쌓여있던 거, 몇 년 전부터. 그 구독자들이 5, 6년 전부터 쌓인 게 100만 명, 130만 명이라고. 근데 고고티브에 1년 5개월 만에 거의 10만에 쌓였어요. 어느 게 가치 있나 보시라고. 아니, 5, 6년, 6년 전에 그 구독자 눌러물린 그거 가서 계속 본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튜버는. 어느 한 유튜버가 정치 평론을 제대로 했는데, 합리적으로 그 유튜브를 50만 보냐, 30만 보냐. 그게 기준이 되는데, 그런 합리적인 유튜버들은 몇 명 보질 않아요, 요새.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봐. 박형준 TV에도 1, 2000명 뿐이 안 봐요. 그리고 이병기 교수 있죠. 이병구가 아니라 누구지? 그 카이스트 교수.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죠? 그 사람이? 이병태 교수. 이병태 교수도 1, 2천 명뿐이 안 봐요. 그러면은 유튜버 입장에서 130만 명 구독자라고 해도 거기서 전국에 걸쳐서 130만 명, 해외까지 다 합해서 한 30만 대, 해외 구독자가 한 30% 돼요. 고고TV 같은 경우도 9만 명뿐이 안 되니까 해외 구독자가 한 30% 되니까 20, 3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권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전략을 이현주는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강한 이미지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강성 우파 구속으로 몰리는 고고TV 같은 쓰레기 돈벌리 우파 유튜버라고 그러죠. 거기에 몰켜 있어요. 거기서 선거 전략을 펼치면 안 되죠. 그러네. 그럼 언론과 대중들이 말이죠. 누굴 많이 다루느냐? 이현주를 많이 다루느냐? 박형준을 많이 다루느냐를 보면 돼요. 아직까지는 경선도 안 들어가서 좀 있어 봐야 하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당원들의 분포 문제죠. 부산에서. 지금 부산, 경북, 서울 이런 모든 데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노쇠하고 나이가 먹고 퇴물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60, 70대가 많아요. 80대도 많고 꽤 있고. 그래서 젊은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없어요. 부산도 와야 됐고 대구, 경북도 와야 됐고 서울,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일 많이 노회한 당원이 살아있는 곳이 TK이고 그 다음에 PK인데, 그럼 이현주는 PK에서 노회한 당원들을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현주도 그 젊은 애들을 키우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어요. 이현주가.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창당할 적에 합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이현주가 미래 4.40, 4.0인가 해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다 꼴통으로 시켜가지고 다 탈퇴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현주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은 강성 우파 젊은 애들이에요. 유튜브 하는 애들. 그거 가지고 과연 부산 민심과 부산 당원들과 또는 부산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당원들이 아니라 국민 경선을 하게 되겠죠. 국민들한테 이현주가 지지를 받을 것인가? 못 받는다는 거죠. 박형준이가 합리적 보수 플러스 중도 플러스 진보 측까지 무너뜨린다. 그 전략이 맞는다는 소리죠. 제 생각에는
뭐 고고티브의 논조가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현주가 지금이라도 그 신의 한수, 정규재, 이봉규 이런 데 나가면 안 돼요. 네가 이현주 당신이 부산 시장 후보로 가고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크려면은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오던 이 1년 반에 우리가 정권을 뺐던 또 문재인 집권을 10년을 열던 대한민국은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보수, 중도, 합리적인 진보가 어? 구석에 처박힌 문파 홍위병과 이 구석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수구 꼴통을 치는 작업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현재 나와 있는 인물만 따지면 부산은 박형준이가 경선을 통과할 것이며 박형준이가 부산시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거의 99.99%입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아마 이게 주말에 방송될 거예요. 이런 거는 주말에 제가 그 전반적인 보편적인 문제를 주로 올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고티브에 욕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보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그래도 뭐 뭔가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이렇다 하면은 꾸준히 보시고 나쁜 댓글 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